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통신비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아니면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볼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단통법 폐지,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단통법이라고 하는데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법이죠. 쉽게 말하면. 네. 2014년부터 시행돼 왔다는데 정부가 도대체 이 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길래 폐지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혹은 국민들에게 가계통신비 경감을 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가구당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좀 살펴보면요,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네, 그렇죠. 가구 수의 가족,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이 3인 가족. 요즘 1인 가족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가계 통신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자는 무시하고 있는데 전자까지 생각하면 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통신비 보고요. 나오네요.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구 이제 이런 사례는 그 5G 서비스를 저희가 받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통신 요금하고 단말기 요금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우리가 그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정부가 볼 때도 이것은 진짜 단통법이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요인, 근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통신요금, 단말기 요금 정말 부담이 큽니다. 그게 단통법이 경쟁을 조금 저해하는 요인이다. 어떻게 돼 있길래 경쟁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통법에 의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좀 장애하는 요인은 어떤 거예요? 단통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100만 원, 50만 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주고 싶지만 단통법상으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원금을 30만 원 책정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15% 4만 5천 원 플러스해서 34만 5천 원까지만 제한을 두는 거죠.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런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 간의 경쟁이 줄지 않았다. 경쟁이 줄었다.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통신 3사 간의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통신 3사 간에? 물론 이제 혹자는 알뜰폰을 통해서 시장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경쟁이 촉진됐다고 느끼지만 잘 뜯어보면 알뜰폰도 통신 3사의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알뜰폰까지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 시장 변화에 유의미한 그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점유율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로는 몇 년 전에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1조 이상의 영업이익에 흑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3사가 4조 이상의 흑자가 나면서 그 안정권에 들어간 거죠. 배가 상당히 통신사들은 불러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은 5G의 핵심 서비스가 28GHz를 통해서 20배의 속도를 LTE 대비, 4G 대비 20배의 속도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투자가 줄면서 거의 뭐 그 스톱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3사가 윈윈하는 구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번호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번호 이동을 얼마나 이 통신사들의 권유라든지 경쟁에서 번호 이동을 했느냐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통법이 도입된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한 800만 가입자가 번호 이동을 합니다. 800만. 네. 그 당시 뭐 한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20, 30% 정도가 되거든요. 네. 800만이 이동을 하는데 매년 한 10% 이상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번호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약 400만 가입자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즉 반토막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번호 이동이라는 게 경쟁의 아주 실질적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한 8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 이동이라든지 이익의 어떤 규모라든지 시장 점유율만 볼 때 경쟁이 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혜택을 갈 만큼 경쟁 강도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단톡방을 폐지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러면 실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만큼 뭔가 지원이 확 늘어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2014년에 단통법이 시작될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네. 일단 앞에서 뭐 통신 3사의 그 안정권 들어갔던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통법의 폐지는 통신 3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법을 바꾸더라도 통신 3사가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를 드리면 정부 정책에 호응하거나 최소한의 성의 표시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자꾸 드라이브를 거니까 뭔가 압력을 넣으니까 하는 것처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원금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곧 그 서비스가 개시될 갤럭시 삼성의 갤럭시 S24 24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장의 예측은 뭐 5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값, 소비자들이 느끼는 최대의 기대값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원 정도는 할인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이 50만 원까지 갈 거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신 3사 입장. 이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현재 20만 원과 50만 원과 중간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한 20만 원 수준. 그러나 소비자들은 단톡법이 폐지됐으니까 통신사들이 좀 지원금을 듬뿍 올려서 한 50만 원 정도를 기대하는데 실제는 그 중간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보다 여튼 좀 조금이라도 늘어나긴 늘어날까요? 늘긴 늘겠지만 소비자나 우리 정부 정책에서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통신 3사의 호응 혹은 그 최소한의 성의 표시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정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느낄 수 있을지 과연 아직 폐지되지 않았지만 폐지될 경우에 느낄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의문이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기대를 아까 한 50만 원까지 할인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 단통법 폐지 전에 단통법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좀 굉장히 이런 시장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조금 정보에 어두운 분들은 혜택에서 좀 소외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단통법이 폐지되면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통법 시작하기 전을 다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오늘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겨울 날씨고.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긴 줄이 서고 새벽부터 섰던 그런 경험이 우리 좀 눈에 선한데요. 이제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일단 정보력이 좀 빠르고 두 번째는 이런 할인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라서
이 차별의 문제, 네. 이 호갱의 문제, 이 고객을 호갱. 낮춰 부르는 호갱의 문제, 이 고객 차별의 문제가 다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이어서 조금 성급하지만 폐지되면 이런 호갱의 문제, 이 고객 정보 차별화에 따른 혜택 차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폐지된 이후에. 이제 이거는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예. 건데 예. 우리가 이제 가전 3사의 판매 가격을 예. 한번 비교해 보시고 통신 쪽은 생각보다 되게 다이내믹한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어느 대리점은 100만 원, 어느 곳은 뭐 50만 원 예,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 정책에서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런 차별이 잘 생기지 않게 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좀 작동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단통법 폐지 이후에 소비자들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좀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좀 잘해야 된다. 네네. 감시를 조금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많은 대리점이 있을 테고 수많은 판매점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걱정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폐지하기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으라. 폐지가 되기 전인데 어떻게 낮추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지시하시거나 말씀하신 그 단말기 가격만 뭐 한정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통신 요금이란 것은 단말기 가격과 결합 구조입니다. 그렇죠. 결합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이 수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전문가 판단에 의하면 뭐 6개월 이상 그 걸린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결합 구조 문제. 결합 구조니까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유럽에서 그 단말기가 투명하게 거래되고 있는 완전 자급제 같은 게 우리는 좀 실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좀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그 저렴하고 그 품질 좋은 그 자급제 폰이 그러면은 그 지금 활성화돼 있느냐 그 부분도 제조업체에서 만든다고 그래도 수개월을 소요되거든요. 중저가 폰. 그렇죠. 자급제 폰으로 나오는. 자급제 폰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질이 좋고 선호도 있는 제품을 보면 뭐 국내는 삼성전자, 외국에는 애플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그 두 양사가 거의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그런 것을 좀 실행하기 쉽지 않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통신 3사와 그 제조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를 낮추라고 하는 방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통신사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같은 게 과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여튼 뭐 그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제조사나 통신 3사가 또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아마 좀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가 이번 그 단말기 단통법 폐지와 그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좀 컴프로마이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통법 폐지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단통법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거의 유사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시기도 오래 걸리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리고 지금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정부가 이슈화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야당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정으로 갈 건지 폐지로 갈 건지 뭐 당론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민만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폐지 쪽이 맞다 혹은 뭐 개정 쪽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부하고
이 협조를 통해서 대승적인 협조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서 왜 5G 중간 요금제도 좀 새로 만들도록 하고 또 이번에 이제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이 단말기 가격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하고 뭔가 통신사들에 대한 그런 압력이 조금 과도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과거에 그 통신 요금을 할 때요. 예. 통신 요금은 예술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통신 요금 결정은 예술이다. 네네, 예술이다. 뭐 이런. 근데 이제 통신 3사 있고 제조업체 있고 소비자가 있고 여러 이해 단체들이 있잖아요. 유통업체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저는 정부 입장이 맞다. 정부 입장이 맞다. 사실은 통신 3사가 쓰고 있는 주파수 자원이라는 것은 공익 자원이고 공공재다 이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5G 통신 요금을 좀 살펴보면 4G에서 5G 넘어갈 때 사실은 정부가 30%의 요금 인상을 인정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30% 최소한 30% 이상의 요금을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살펴보시면은 LTE, 4G와 5G 요금 종류도 한 상당한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아직도 요금 종류가 부족하다는 거죠. 요금 종류가 조금 적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통신 3사의 광고, 과대 광고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 불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위법적인 요소로 광고를 했다라고 판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최근 3년간 4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정부의 요구 혹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중간 요금제, 그냥 중간 요금제가 아니라 3만 원대의 30기가바이트. 이거는 사실은 뭐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까라고 좀 그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그 단통법 폐지도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제4이통, 4이동 통신도 선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신에 관련된 스트럭처나 구조나 이것은 예술의 경지까지 아주 복잡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주파수가 공공재이고 수익도 그동안 많이 내왔고 5G 중간 요금제도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요구나 이 압박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